더듬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무용을 통해 이겨낸 한 남자. 날카롭고 강력한 춤사위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무용을 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뮤지컬 안무를 몇 편 했고 지금은 건강을 파는 사람입니다. 건강 전도사로 변신한 그를 향해 플래시 세례는 기본. 괜찮다.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데요. 적자 인생을 청산한 이유 있는 성공기. 그 매력에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방송의 메카. 불규칙한 생활로 지친 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갑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건강 팔면서 돈 많이 버신 분 혹시 알고 계세요? 아, 혹시 그분인가? 저희 회사에 열풍 만드신 분. 제 뱃살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방송가를 술렁이게 한 제보를 바탕으로 추적에 돌입. 한 빌딩의 지하 식당가에서 갑부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탄탄한 등 근육에 넘치는 섹시미는 덤. 모델 같은 아우라를 뽐내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의문의 남성. 요즘 좀 어때요? 식당 관리는 흘러가는 대로 그러면 좋아지실 거예요. 저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파이팅. 자, 그러면 파이팅 하시고. 네. 믿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믿으세요? 네. 자꾸 뭘 믿으라시는 거예요? 아, 제가 건강 전도사거든요. 자칭 타칭 건강 전도사 정헌재 씨입니다.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돈을 번다는 갑부의 비법 꽤나 궁금한데요. 그의 필살기는 샐러드와 과일? 거창한 포부와는 달리 이거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요? 여기 항상 여기서 건강한 샐러드집으로 알고 있어서 무엇이 이토록 열광케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가지 베이컨도 치즈 많이 넣어요. 예, 알겠습니다. 베이컨 치즈 버거, 패티 버터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주방을 급습해 봤는데요. 주문과 함께 구워지는 소고기 패티. 그것도 모자라 베이컨과 양파를 노릇노릇 튀기기까지. 이것은 햄버거인가 샐러드인가 도통 갈피를 못 잡겠네요. 샐러드에는 사실 정확한 정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근데 흔히 그냥 샐러드 그러면 야채, 드레싱을 뿌려서 그다음에 토핑을 해서 이렇게 먹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프레시한 뭐 샐러드도 있지만 또 따뜻하게도 먹을 수 있고. 상식을 파괴하는 갑부의 뜨거운 샐러드. 고기를 굽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샐러드 들어가. 아, 근데 이 기름이 사실 되게 좋은 기름이에요. 어디에 튀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름에 튀겼나. 그리고 그게 뭐랑 같이 만나는지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샐러드라 하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미트볼과 치즈의 만남, 저만 적응이 되지 않는 건가요? 푸짐한 양까지 일품 요리 부럽지 않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샐러드와 담 쌓고 지냈을 법한 남자 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 엄청난 문화 충격 설명 좀 해주시죠. 이름은 샐러드인데 사실 되게 먹으면 배부르고 안에 고기도 있고 치즈도 많고 그냥 맛있으니까 오는 것 같아요. 저탄수 고지방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지방으로서 포만감을 준다. 팔레오 식단을 선호를 하는데 이게 좀 골고루 균형 있게 영양분을 먹을 수 있거든요.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자주 드시나 봐요.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3번이요? 네. 한 번 빠지면 쉽사리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마성의 샐러드. 네, 저탄고지 하나 있습니다. 저탄수 2개, 팔레오 2개, 고단백 5개 되면 됩니다. 외계어처럼 점차 알 수 없는 식단 이름은 또 뭐죠? 구석기들처럼 이제 먹는다. 구석기들이 먹듯이 음식을 먹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인공 또 감미 어떤 맛을 가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의 재료들을 이용해서 조리를 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원시인이 먹던 식단으로 돌아가 자연에서 갓 나온 식품을 섭취하자는 팔레오 식단은 고기 함량이 높아 남녀노소 좋아하는 대표 메뉴라네요. 건강해지려면 그리스인들처럼 먹으라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뭐 심혈관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지중해식 그리스인들이 먹는 어떤 그런 방식의 식습관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지중해식은 각종 영양소를 균형 있게 먹는 것이 포인트.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당질만 제한하고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고단백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 예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으로 꼽히는 당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먹자는 케토제닉 식단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며 식습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4가지의 식단을 매일 선보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올라오고 그럼 또 혈당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혈당이 떨어지면은 뭔가 단계 땡겨요. 살도 찌고 아무래도 또 몸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자료도 찾고 공부도 하면서 그런 걸 좀 돌릴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해 드리면서 손님들이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몸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고민에서 시작된 갑부의 샐러드. 29번이요. 21번 팔레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안에는 건강한 음식이 곧 약이 된다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 단백질량이 모자라게 되면 모든 것 자체가 다 지방화로 변하기 때문에 적당한 단백질량을 이렇게 충분하게 보충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여기 있어서 한 4kg, 5kg 정도 감량을 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되게 건강하게 먹으면서 점심만 이렇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한 12kg까지 왔어요. 12kg. 한 8개월에 걸쳐. 여기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서 먹기 시작하면서 좀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가 손님들한테 농담으로 이래요. 어떻게 제가 손님 몸을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자기 몸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냐고. 뭐 손님들한테 식단을 팔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뭐 안 오셔도 된다. 제가 드시는 방법과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 좀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지키시고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분주해진 주방. 이 초록색 음료의 정체는 뭐죠? 일단 잘 흔들어서 드세요. 흔들어서 드시고 한 모금 드실 때마다 좀 씹어서. 네. 한 병을 아침부터 점심까지 나눠 드시고 또 점심 저녁 주무실 때까지. 그 중간 오늘은 그냥 물을 좀 많이 드세요.
디톡스 스무디요. 디톡스 스무디? 네. 이게 뭔데요? 스무디를 끼니를 대체해가지고 약간 몸에 독소 빼는 시스템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이걸로 절식할 수 있어가지고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좀 부어 있어서 다시 하려고.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무래도 건강하게 습관까지 좀 바뀌고 싶어가지고 동료의 추천을 믿고 해봤어요. 입소문을 타고 몰려든 손님들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디톡스 스무디. 6개 드리면 되죠. 매출을 올려준 효자 상품이랍니다. 진짜 안 힘들어요. 아니 이제 몸이 완전히 적응되신 것 같아요. 오늘 잘하시고. 피로에 지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디톡스 음료를 연구 개발했다는 헌재 씨. 보리 새싹 보리 말려가지고 간 거. 이거는 이제 맥주 효모. 어떤 것들은 해독 작용에 좋고, 어떤 것들은 항산화에 좋고, 어떤 것들은 또 장에도 좋고. 포만감을 높이기 위해 과일과 채소, 견과류를 넣고 함께 갈아줍니다. 하루에 식사나 다른 건 전혀 드시지 않고 스무디만 3병을 드시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단은 차단하고 내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바깥으로 빼내줄 수 있는. 오매불망 스무디를 기다리는 사람들. 예전에는 진짜 많이 먹었어요. 거의 하루에 스무디를 300번, 400번씩 가지고. 일주일간 밥 대신 스무디만 먹는 게 힘들 법도 하건만 지친 기색 하나 없습니다. 색깔별로 다른데 맛있다고 먹는 저희 애도 먹고 나오거든요. 회사에서 많이 하고 계셔갖고 안 하기가 더 어려운 상태였어요. 떠밀려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너도 가봐라 이러니까. 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회사 내에서? 몇십 분 하신 것 같은데 몇십 명.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며 날로 변해가는 손님들의 몸에 충격을 받은 헌재 씨. 아, 오랜만에 오셨네요.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찌었어요? 스트레스다 뭐다 술을 좀 마셨더니 이렇게 됐네요. 간이 안 좋은지 영 피로 회복이 안 돼요. 당시 잃었던 디톡스 열풍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른 것들을 좀 해보니까 3일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액체로 된 것들을 이제 먹고 아니면 착즙된 걸 이렇게 이제 먹다 보니까 이 디톡스 되기 전에 죽겠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뭔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외국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 스무디를 가지고 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스무디를 좀 파기 시작했죠. 1년간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포만감을 주는 레시피를 찾아냈고 열흘간 직접 테스트에 돌입했는데요. 5.5kg 나빠졌는데? 체험단의 입소문과 함께 팬덤이 형성되며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하루 매출 한 750만 원 정도. 깜짝 놀랐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럼 당시 어떤 샐러드를 팔았어요? 그냥 샐러드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다 파는 어떤 그런 가게.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도 않고 마이너스였죠. 뭐 직원들, 알바들 급여도 제대로 못 준 적도 있었어요. 만년 적자에서 탈출한 신의 한 수가 됐는데요. 그 뒤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시간이면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요즘 이제 손님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있어요. 요런 이 책도 있고 또 이런 책도 있고.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며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는데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닌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 큽니다. 환경 독소라든지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져나가지 않아요.
아주 소량씩 좀 체내에 쌓이죠. 그 진심을 손님들이 먼저 알아줍니다. 저희 한 번 또 오실 거예요. 잘해주셔야 돼요, 사장님. 어느덧 바쁜 하루 일과도 끝이 났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네. 샐러드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144만 400. 140만 원을 넘어선 하루 매출. 오피스 상권의 특성상 주 5일 점심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데요. 자신만의 샐러드를 개발해 벌어들인 돈은 한 해 5억 원에 달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강행군을 마치고 격하게 환영하는 가족품으로 돌아온 갑부. 네, 이쪽은 저희가 사랑하는 저희 와이프고요. 안녕하세요. 또 저희 와이프랑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 정시윤입니다. 자, 시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나니 키티에서 저는 키티를 좋아하는 하고 싶은 말이 꽤나 많은 모양입니다. 아니, 너 누구냐고? 정시윤. 그렇지. 세 식구가 사는 아늑한 보금자리.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가뿐만의 힐링 장소가 따로 있답니다. 이 공간이 딴 데 없어요. 운 좋게 저희 집에 있는 공간이 이제 있거든요. 전망도 좋고 남산 타워 보이지. 여기서 또 이렇게 보면 한강 보이지. 전망 좋은 집에 사랑스러운 가족까지.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여유란 이런 걸까요? 아내 특급 서비스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봐도 확실히 다르잖아요. 다리 굵기가. 제 눈에는 좀 보이는데 여기가 훨씬 두껍고 여기 종아리도 보면서 이제 조금 여기 좀 더 얇아요. 옛날에 이제 왼쪽 다리가 다쳐가지고 지금 허리도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서 있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도 살짝 왼쪽하고 오른쪽이 달라요. 아무래도 좀 무용수들은 몸을 많이 쓰다 보니 허리 쪽에 문제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이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됐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말을 심하게 좀 더듬었거든요. 책을 못 읽었어요. 이런 대화도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숨이 탁탁 막히면서 심장이 뛰고 이제 제 순서가 됐다. 그러면 딱 읽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애들은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이제 모든 게 속된 말로 이제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춤을 추니까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몸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니까. 무용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던 헌재 씨.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 무용이 그에게 독이 됐습니다. 이미 신경들이 다 눌려서 막 끊어질 것 같고 어떤 그런 느낌. 근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감각이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 나이가 어떻게 됐죠? 28, 27 그때쯤이죠. 가장 활동을 잘 해야 될 때, 잘하고 왕성하게 해야 될 때 바로 이제 그때죠. 결국 장애 진단을 받고 무용수의 길을 접어야만 했는데요. 지인의 추천으로 우연히 찾게 된 뮤지컬 공연장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자네의 연기 인상 깊게 봤네. 새롭게 들어가는 작품에 안무를 맡아줄 생각 없나? 그렇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처음 정식으로 이제 안무를 맡았던 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뮤지컬이었어요.
음악이 주는 어떤 그런 강렬함이 무용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또 도전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또 새로운 세계였어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절망의 순간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건데요. 뮤지컬 안무가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안무가라면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운 좋게 뽑혀서 이제 안무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최고의 순간이었죠. 그 작품을 할 때가. 이거 봐봐. 아빠 이거 봐봐. 시원아, 아빠 옛날에 공연할 때 공연 사진이야. 시원 아빠가 누구야? 맞았어. 근데 이거는 아빠 사진. 여기서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 사진 여기. 아빠 왜 이렇게 이것도 왜 머리가 왜 길어요? 아빠 그땐 그랬어. 무용수에서 뮤지컬 안무가로 또 건강을 요리하는 정헌제로 늘 최선을 다해온 갑부. 어느 것 하나 쉽게 얻은 건 없습니다. 제 연배나 옛날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정헌제 그러면 그 옛날 대학교 때 그 20대 초중반에 그 정헌제로 다 기억을 하시죠. 무용계에서 하면 이 정도면 이름 석자 정도는 알 수 있을 정도. 녹색에 제 이름을 치면은 제 사진이 옛날에는 나왔었죠, 메인에. 사람들은 거의 다 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자병도 생기고. 예술가의 길을 내려놓고 샐러드 가게에만 전념한 지 어느덧 4년.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섭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것이 곧 예술이라 생각한다는 헌재 씨. 가장 먼저 매장문을 열고 채소를 손질하는데요. 모든 게 수작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먹기는 쉬워도 만들려면 상당한 노력을 요합니다. 아디치오라는 게 아디치오인데 보통 샐러드에서 이제 색깔 같은 거 내기 때문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은 법. 색감 내기 좋죠. 그래도 식감도 좋아요. 5가지 채소를 고루고루 섞어 준비합니다. 기본적으로 못해도 하루에 한 150분 이상을 준비를 하죠. 그 정도 예상을 하고. 레몬 소스로 상큼함을 더한 생연어에 병아리 콩을 아낌없이 넣어 단백질 함량을 높인 당질 제한식. 연어 카르파초 그릭 샐러드가 완성되고 손님들이 직접 골라갈 수 있도록 바로 진열을 해줍니다. 프레쉬로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요. 즉석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들은 이렇게 샘플 만들어 샘플 보시고 주문하시라고 만들어 드립니다. 해산물의 보고인 지중해를 연상시키는 식단을 위해 오동통 살이 오른 오징어와 새우가 출격했습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한 만큼 채소와 견과류, 과일을 함께 곁들여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샘플 음식들이 손님을 유혹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도 조리법도 전날 메뉴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샐러드가 건강에도 좋고 몸을 가볍게도 한다고 하지만 매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먹다 보면 질리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좀 메뉴를 바꿔드리고 그리고 그 바꾸는 메뉴조차도 1년에 2번 정도 또 새로운 메뉴를 바꿔드리고 하루에 4가지씩 요일별로 메뉴를 바꿔가며 20종류의 샐러드를 판매하는 갑부. 그렇다 보니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번엔 큼지막한 버터를 통째로 넣고 녹이는데요. 고지방 식단을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양파와 양송이 버섯을 달달 볶아준 뒤 휘핑크림도 듬뿍.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크림치즈를 엄청난 양의 크림치즈를 거침없이 넣어주는데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살로 안 가요?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 하는데.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순순히 다이어트로 치면은 제가 이렇게 먹고 17kg 정도 빠요. 15kg 정도 빠졌습니다. 이렇게 먹고도 15kg을 감량했다고요? 키토제닉 이 고지방 식단의 장점은 아무래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좀 음식을 적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 적게 먹게 되면은 계속 배가 고프고 더 먹을 게 땡기는데 이 고지방식은 배고픔을 좀 없애주고 다른 것들 음식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다른 다이어트 방법보다는 훨씬 더 적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고지방 식단으로 다이어트에 성공 3년간 유지 중이라는데요. 그 사이 오븐에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로스트 비프도 완성됐습니다. 샐러드의 무궁무진한 변신, 그 끝은 어디일까요? 스테이크가 나올 분위기인데 분위기는? 샐러드의 한계를 넘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샐러드가 아닌 그 이상을. 그런데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헌재 씨. 고기에서 나온 육즙을 그대로 소스통에 부어 섞어줍니다. 지방 함량을 더 높이는 게 좀 중요하니까 고기에서 떨어진 육수, 어차피 고기 떨어진 육즙이 다 지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같이 부어서 잘 섞어주면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집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재료는 온장고에 넣어 보관하는데요. 퓨전 요리인지 샐러드인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좀 고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이 주문 들어오면 바로 잘라서 손님한테 제공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며 계속되는 샐러드 열풍. 저탄수 4개 있습니다. 갑부의 몸이 증명한 저탄수 고지방 식단인 로스트 비프 그레이비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크림 치즈 소스와 담백한 살코기의 조화. 정말 이제 탄수화물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다 드시고 못 드시면 그냥 남겨두시다가 간식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20년간 고통받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헌재 씨. 투석밖에 달리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가 20대 후반 때부터 이제 당뇨. 그때는 사실 그렇게 심각한 줄을 몰랐죠. 이제 놀랬던 게 저는 투석 병원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투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20대, 30대 된 친구들도 투석을 받으러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관리를 안 하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점심 장사 준비로 정신이 없던 오전. 아버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일에 몰두했습니다. 막 아침에 바쁠 때 전화 오면 전화를 못 받거든요. 그냥 좀 이따 전화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뭔가 느낌이 좀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몸 좀 어떤겨? 나 지금 왔나? 기운 내서 내일은 뭐 내려가니까 시위하고 시위원보다 같이 가니까 충분히 안 해.
머리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헌재 씨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곧장 포항으로 달려갔는데요.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의식은 없고 이미 거의 뇌사 상태.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임종하셨죠. 제 아버지가 저를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행여 아들이 힘들어할까 안간힘을 쓰며 기다려준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3주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목욕을 한번 제가 시켜드린 거. 근데 참 그게 부끄럽죠. 진짜 창피하죠. 내가 빨리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래서 우리 가족들 더 이렇게 잘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일주기 기일을 맞아 헌재 씨가 산소를 찾았습니다. 사는 게 뭔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조심스럽게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때문에 또 그런 쪽에도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아버지한테는 제가 해드리지 못했어요. 살아생전 아버지가 좋아하던 막걸리 한 잔 기울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맴도는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저도 가게 됐는데 그때 가서 진짜 꼭 한번 안아줄게요. 늘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아버지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보고 싶고 더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보지 못했던 지난 날이 짙은 후회로 남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디 아프지 마시길 마음속 깊이 빌어봅니다. 촉촉이 내리는 가을비에 헌재 씨가 옛 추억에 젖어듭니다. 여기가 이 건물이 원래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처음 무용했던 건물이에요. 지금은 이 건물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아주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이에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준 역사적인 장소. 여자아이들이 무용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일단 그 모습에 다들 반했죠. 애들이 이뻐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공연 끝나고 나서 왠지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저도 알지 못했던 제 안에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뜨거운 전율을 안겨준 그날의 기억. 삶의 매 순간순간 소중함을 느낍니다. 왔어? 잘했지? 그래, 뭐 어때 장사는 어떠노? 장사?
이렇게 하네. 지훈이는 잘 있나? 지훈이 많이 컸지. 아유 밖에 비가 와가지고. 별일 없지? 그래 별일 뭐 있을 게 있나? 저희 엄마. 어머니.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장고 문부터 열어보는 헌재 씨.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야. 오빠가 혼자 있는데 먹을 게 뭐 있을 게 뭐 있노? 이래 힘들어? 어? 아니 아들이 온다 그랬는데 뭐 좀 봐요. 고구마 나도 이거 가게에서 맨날 먹는 건데 여기서도 고구마 먹네. 그래도 썰고구마하고 판고구마하고 틀린다 먹어봐라. 맛이 엄청 괜찮다. 오랜만에 만난 엄마에게 괜한 어리광을 부려보는데요. 주렁주렁 열리는 거는 좋은 거겠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성공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서울이 싫어졌어요. 서울에서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쓸데없는 거. 그 샐러드 가게 차릴 때 우리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종업원을 둘라니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월급 하나라도 덜려고 제가 이제 몸소 뛰었죠. 새벽 3시 되면은 일어나서 구리시장, 도매시장 또 가갖고 또 한 차씩 씻고 내가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심장에 이상이 생겨갖고 디톡스 스무디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빨리 큰 병원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급성 심근염으로 쓰러지며 심정지가 오게 된 어머니. 심장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진짜 불효자식이잖아요. 제 일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도와주신다고 이제 그래서 그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심장까지 침투를 한 거예요. 병원에서 사실 의사들도 거의 포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밖에 없다. 혼수 상태로 지내길 여러 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비참하게 했는데요. 이 주 만에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해갖고 살았대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3일 중환자실에 있었고 또 나와갖고 그 다리가 깨가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다 마비되고 막 수술을 3번이나 하고 그래갖고는 이제 요양병원에 가갖고 몇 달을 또 이 다리 재활하고 이런다고 한 4, 5개월을 병원에 있었지 싶어요. 그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건강에 대한 욕구가 누구보다 강한 헌재 씨의 샐러드 가게. 그곳에는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지금 못 드셔가지고 토마토도 지금 구워가지고. 고객의 체질과 취향까지 파악해 개인별 맞춤 식단을 조리하는데요. 거기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어째 대접이 극진합니다. 오늘 식단인데 다른 거 이제 저녁 식단에 비슷한 오일 약간 탄수화물 좀 채워가야 돼요. 그래야지는 좀 에너지 대사에 좀 도움이 되시니까. 네. 저희 식당 VIP 보고 네. 여기 사장님이 뭐 영양이랑 이런 거 따지셔가지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다르게 샐러드랑 식단 짜주시고 저희는 이제 그거 받아다가 먹는 거거든요. 하시는 일에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확신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운영하시면서 그냥 단순히 샐러드 한 그릇 팔고 한다기보다는 약간 같이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건강하게 살자? 뭐 이런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몸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고요. 체질도. 네.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달간 매일 삼시세끼를 제공하는 식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갑부. 성별과 연령대별로 대사 능력을 고려해 식단에 크고 작은 변화를 줍니다. 여자분들이 대부분 좀 대사가 좀 느리시기 때문에 좀 느린 대사를 가지신 분은 약간 일정량의 탄수화물을 좀 드셔두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몸 상태에 따라서 기간 자체도 좀 틀리기 때문에 또 그 기간에 따라 드시는 음식 질이나 어떤 그런 뭐 양이나 이런 것들 조금씩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듯 다른 두 개의 샐러드. 그날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 맞춤 식단을 선물하니 고객 만족도도 덩달아 급상승합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혈압이 높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약을 드실래요? 살을 빼실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약 먹는 것보다 일단 살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때마침 요 밑에 식단하는 걸 알아가지고 가는데 그 식단 하면서 살이 이제 점점 계속 빠지니까 5개월째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106점 몇이었고요. 지금은 80점 몇인데 81에서 8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게 음식을 조리해 포장해 주는데요. 귀찮을 법도 하건만 몸의 변화를 느끼며 2달째 이용 중이랍니다. 살을 안 찌는 체질로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거라. 그렇게 돼요? 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지금 4년째 유지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신뢰가 가서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상담도 빼놓지 않는데요. 설마 이건 몸무게? 숨기고 싶은 비밀도 모두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체중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식단을 이렇게 계속 조절해서 하다 보니 체중을 제가 계속 이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뭐 제가 직접 체중을 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같은 조건에서 체중을 체크해서 저한테 매일매일 보내달라고 이제 하죠. 그럼 체중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젯밤에 뭘 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속이지를 못하죠. 며칠 뒤 헌재 씨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물건 좀 보고 오늘 주문할 것 좀 보러 왔어요. 이게 당기죠?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장 조사는 기본. 기발한 메뉴가 탄생하기까지 지치지 않는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약 먹는 맛. 당귀의 신선초까지 건강을 먼저 신경 쓰는 갑부답게 재료를 보는 기준도 남다릅니다. 근데 신선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흔하게 사실 우리가 먹을 수는 없는데 샐러드로 같이 쓰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신선초는 끝에 약간 단맛이 조금 올라오고 스무디에 응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당귀는 좀 호불호가 갈리겠는데 신선초는 한번 이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니 박사에 젊은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깐깐하고 또 아주 많이 알고 앞으로 진짜 잘 하겠네. 신선한 채소를 구매하고 나니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옛날에 어릴 때 유일하게 한 오락이 테트리스를 잘해가지고 이것들 칸칸이 착착 맞추는 거예요. 게임이 현실이 되는 순간 소시적 재능을 유감없이 뽐내는데요. 이만하면 블록 쌓기의 신이라고 해도 되겠죠? 채소를 한가득 싣고 향한 곳은 강남의 한 빌딩가.
혹시 부업으로 식재료 배달 일이라도 하는 걸까요? 나왔어. 오늘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계시네요. 아, 예. 여기 저희 2호점입니다. 이 매장은 저희 와이프가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꺼번에 이제 남편이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오픈할 때부터 여기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는 척하면 척, 호흡이 찰떡궁합인데요. 채소를 대량으로 구입해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나 그럼 갈게. 짐 정리 잘하고 수고해. 오늘 사장님, 네. 뭐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예, 저는 이제 또 운동으로 빨리 가야 돼서 지금 짐만 내려다 주고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짧은 만나요. 어쩔 수 없죠. 수고해 그러면. 가요. 오늘 하루 수고해요. 갈게. 점심시간이 되자 몰려드는 손님들. 2호점 역시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햄프 드릴까요? 스테이크 샐러드로 주세요. 2개. 치킨으로 2개 드려요? 역시나 대세는 스테이크. 요리인지 샐러드인지 알 수 없는 2호점의 메뉴 역시 주문 즉시 만들어져 뜨거운 상태로 제공됩니다. 밀가루 대신 두부로 면을 만들어 칼로리를 확 낮춘 파스타 샐러드는 아내의 작품이라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고정 메뉴로 해서 기본 8가지 메뉴고요. 그리고 3개월마다 저희는 분기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3개월마다 좀 빨리 바뀌는 거죠. 체질별 식단으로 요일 메뉴를 특화, 충성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1호점과 달리 2호점은 브런치 카페 스타일로 샐러드를 구성,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가볍게 먹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밥 대신 먹을 만한 게 빵이나 이런 건데 그것도 좀 무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채랑 이렇게 골고루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먹기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그냥 운동하면서 몸도 더 계속 가벼워지고 샐러드를 먹으면서 더 건강해지고 이런 기분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의 무한 칭찬은 매출로 이어지는 지름길. 오늘 매출은 6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일시적인 체중 감량보다 건강에 초점을 맞추며 오픈 1년 만에 억대 매출을 돌파한 2호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한 헌재 씨. 주킨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 국수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고 신메뉴. 다들 표정이 제법 심각한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주방 경험이 외국에서도 그렇고 많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도 얘기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겨울철 신메뉴 개발을 앞두고 슈트처럼 뜨끈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의기투합했습니다. 국수처럼 가늘게 채 썬 주키니 호박을 깔고 그 위에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토마토와 함께 자박하게 끓여 얹어줍니다.
탄수화물 함량을 낮추기 위해 밀가루 대신 비법 가루로 반죽한 토르티아도 곁들였습니다. 생각보다 쫄깃하지? 식감이 되게 좋은데? 밀가루 또띠아보다는 훨씬 좋아. 나중에는 식었을 때 어떨지 한번 봐야지. 식었을 때 아삭아삭하니까 네. 길이가 식감도 괜찮고. 너는 이 자. 일단 합격점을 받은 음식들의 궁합은 어떨지 함께 싸서 먹어보는데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샐러리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이 너무 좋아서 맞아. 자체 이게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게 샐러리 이파리였던 것 같아요. 60점에서 7.4.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 좀 보완하고 여기서 좀 문제되는 것들 좀 이렇게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가겠습니다. 늦었어. 빨리 해야 돼. 컵 좀 쳐주고 이것 빨리 좀 말고. 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하는 모습에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때 처음 우셨어요. 우시면서 잃어버린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너는 절대로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라. 요즘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좀 습관이 생겼어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는 이게 내 인생의 소중한가? 이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해. 하는 일들은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1분 1초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헌재 씨. 이유 있는 집착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그들의 무한한 신뢰가 오늘날 갑부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충격적인 상황을 알리는 한 사람. 저는 속 사정을 꿰뚫는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 녹물과의 전쟁. 수도관, 하수관, 물길 뻗은 곳이면 어디든 출동. 시원하게 깨끗하게. 연매출 10억 원을 잃은 7전8기의 열정 이야기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